놈이냐? 정체를 밝혀라. 재물이 탐나 들어온 도적놈일 뿐이요. 남의 집 탐을 넘었으니 보충에 넘겨 죄를 물으면 그만이 문제 외다. 도적이 쥔 장금 손잡이에 궁에서나 보는 오색 수술이 매달려 있다. 이놈이 날 기만 안에 드는구나. 바른 대로 보지 못할까? 흠색하리요. 도적이 뭘 가리겠소. 돈 될 만한 건 죄다. 그래 또 이놈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누구냐 난? 뭐냐 정녕 네놈 뜻이 그렇다면 가차없이 참수하고 아무도 시신을 못 찾게 땅속 깊이 파묻어주마. 구천을 떠도는 먼지나 떠라. 개적이 처단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모르시는 거요? 내가 그 법을 감찰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니 사유에 따라 처법은 언제든 가능하다. 또한 네놈 죄를 물어 네 혈족까지 참수할 것이니 각오하거라. 날 죽이려 하고도 네놈 일가가 살아남길 바라느냐? 야! 제 혈족까지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 됩니다. 자식들 살리고자 선택한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숨과는 지금 살려달라 했느냐? 돈이 필요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사원 영감과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가 누군지 아는 걸 보니 넌 분명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집에 침입한 것이 틀림없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네놈 목숨은 살려주마. 그 대신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누가 시킨 짓이냐? 그렇게 윤자명이란 자의 3단계 계획에 따라 제1단계는 소인이 맡기로 하고 전날부터 치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비명소리를 잠재우도록 비오는 날을 택했고 실행 후엔 폐물을 걷어감으로써 강도 소행으로 위장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대체 어느 선에서 이 큰 그림이 그려졌는지 궁금하였으나 끝내 알지 못했고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오니 부디 진상을 밝힌 공로를 인정해 주시어 소인과 일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영감, 이봉환입니다. 되게 하명하신 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았네. 알아냈는가? 예, 일단 한양에만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좋게 50명은 된다 했습니다. 지방에도 이 일로 입에 풀칠하는 자가 소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작거리에 오가는 사람 수가 적은지라 소소한 수입을 견디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한다 했습니다. 한양의 10명이라 계획을 세울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에 큰 문제가 없겠군. 자네, 내가 하명하기 전 전기수가 뭐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대략 들은 바는 있었습니다만 실상 만나보니 보통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설화나 고전소설을 생생하게 읽어주는 일이라뇨. 분주한 사람들의 걸음을 붙잡곤 울리고 웃기고 탄식하고 가슴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실로 태평한 세상 만벽이누 그런 자들이 생겨나고 성장한 지 수년이 넘었다는데 이제와 세속을 논한다는 게 상원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풍속에 대한 관찰과 사찰은 집행의 직책을 맡은 자네 소관 아니었나? 송구합니다. 무리들이 소수인데다 하찮은 직업이라 판단하여 전혀 탐색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방심의 틈새로 목숨줄이 이어지고 끊어진다는 걸 왜 모르는가? 헌데 영감께서는 어인일로 역정을 내시는지요? 박천행, 그놈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네. 사관원 출영인 대사관 영감 말씀이십니까? 무슨 연유로요? 몰라 묻는가? 서원부의 견제를 무너뜨리려고 소론놈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다는 말이 있어. 소론 놈들이 노론 중추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려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번 이 판대감을 그렇게 낙마시키더니 이번엔 사원부의 심장을 향해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놈이 이판에게 써먹던 수법대로 하찮은 곳에서 큰 빌미를 찾아냈어. 최근에 발생한 여러 흉흉한 사건들을 빌미로 사관원 관료들을 부추겨 탄핵 상소를 올리려 했던 것이 흉흉한 사건이라 하셨습니까? 꾸지람하는 애비를 칼로 찌른 천일궁한 친부살인 사건이며 병든 어미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비정한 딸자식 사건이며 늙은 부모를 산에 버려 굶겨죽인 아들 내외 사건같이
천륜을 어긴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가 싶더니 저놈이 귀엽고 그걸 구실로 삼았다 이 말이지. 현강부에도 유분수지 소인과 상관없는 허황된 사건으로 어떻게 사원부 수장에게 칼을 들이밀 수 있습니까? 허황하다 할 수만 없으니 이리 당황하는 거 아닌가? 조선의 이념인 유교 정치를 실현함에 있어 중요의 양속을 지키고 인의의 지신이 구현되도록 사회를 감찰하는 게 그게는 사헌부의 일이라는 거야. 포괄적 개념을 명시한 일반론을 표적으로 삼은 거지. 난 머글이 송연해졌네. 그놈이 사헌부를 향해 당치하는 불화살을 켜놓지만 명분으로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원부의 여러 소임 중 극히 작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은 요즘 유독 빈번히 일어났다는 게 문제 아닌가. 그런 사건만 모아 주상께 보고를 올린다면은 소관옴니의 소리라는 작시현상이 있을 수 있는 얘길세. 그렇다는데 그런 광범위한 폐륜의 문제를 사원부의 소임이라며 탄핵을 추천하기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무리일 겁니다. 개인의 성정과 품행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인 억지 무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야. 무리한 시도도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이면은 진실로 변하는 게 정치인의 말이지. 모략을 자기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는가? 지략, 정적을 일거에 제어가는 보이지 않는 보호경기지. 듣고 보니 서론 놈들의 치밀한 계략에 갑자기 소름이 끼쳐옵니다. 하면 상소가 모르기 전 빠져나갈 방도를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네가 심부름을 다녀온 걸세. 사업부의 해결책을 미리 제시함으로 박천영의 의도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었어. 그게 전기수였습니까? 순간 떠오른 착상이었지. 최근에 전기수라는 신직종이 만들어져 사람들 관심을 끌고 홍도 좋다 하니 그런 자들을 모아 효행의 미덕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중에 퍼뜨려 홍보한다면 유교 이념인 인의의 지신을 구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기수를 떠올리신 거라면 분명 묘수이십니다. 필히 전화 끼워서 영감에 올린 세간의 진단과 획득한 사원부 방책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방책이 좋아도 내용이 부실하면 속빈 강정에 불과한 법. 위기가 기회라. 선수를 뺏기기 전에 효와 관련된 얘기를 찾아 전국에 확산시키는 게 급선무이네. 그렇지 않아도 소설 목록에 대해 물었더니 춘향전, 오유란전, 흥부전, 장화, 홍련전 등을 이야기하며 각기 소설의 내용을 말하는데 효와 관련된 얘기로는 심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심청전이라? 예, 전례로 내려오는 설화소설인데 내용으로는 심청이라는 처녀가 안전뱅이 불과비를 죽는 날까지 봉양하는 이야기라 했습니다. 자, 하면 얼추 내용이 맞아떨어져 있을 것 같군. 전기수들 중 분명 실력이 뛰어난 우두머리가 있을 터. 그자에 대해 알아보게. 이미 파악했습니다. 신만덕이란 자로 책을 보지 않고도 좌중을 압도할 만큼 이야기를 만들어낸 솜씨가 출중하고 사람들 넋을 빼놓을 정도로 입담이 좋아 모두들 그자처럼 되기를 소원한다 했습니다. 청계천 지역을 번활하는데 그자를 기다리는 청중들이 능히 천은 된다 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날수록 이 일은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그자를 당장 내 앞에 데려오게. 내용을 시세에 맞게 정리하고 통일시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케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세. 난 이 길로 주상전하를 아련할 터네.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내 뜻을 잘 옮겨줄 놈만 데려와 준다면 능히 소론 놈들 기세를 꺾고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박찬행, 그놈이 용케도 구실을 찾았지만 일이 빗나갔다는 걸 알면 혀를 끌끌 차게 될 것이야. 한데 놈들 기세를 꺾을 예리한 무기가 떠도는 잡설인 심청전이라. 이리저리 저리리 구부러진 길을 따라 바람과 함께 한 몸뚱이가 되어 몸을 키웠다 줄여가며 큰 바위는 훌쩍 넘고 높은 나무는 사뿐 뛰고 깊은 강은 훌쩍 건너고 논밭길은 축지로 다르니 이게 사람이던가 귀신이던가. 큰 산 두어 개를 넘다 보니 길동도 목이 말라 심산 유복 계곡물을 발견하곤 그 속에 몸을 던져 거침없이 빨아들였는데 숨가삐 목구멍에 물 넘어가는 소리에 계곡에 널린 바위들이 요동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위 뒷너른 동굴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수백의 도적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뛰쳐나와 길동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에 덤벼들길 꺼려하며 조심스럽게 묻길
그대는 어떤 사람인게 이곳을 찾아왔는가? 이곳은 영웅들만 모여 사는 동굴로 아직 두령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즉 만일 우리와 뜻을 펼칠 생각이 있다면 저 바위를 들어보게다. 그 말에 길동이 답하길. 나는 한성 홍판서의 천첩소생 길동이라 하는데 세상의 천대를 받지 않으려 정처 없이 사방팔방 세상을 떠도는 중에 우연히 이곳에 당도하여 여러 호걸들을 만나게 되었소이다. 하고는 세 아름이나 되는 바위를 돌멩이 들듯 축쳐들어 날려버리니 도적들이 그걸 보곤 눈은 휘둥그레 입은 쩍 오금은 쩌리 손은 부들부들 그리고는 절로 무릎을 꿇고는 하늘이 도사 천하 장군을 내려주셨다며 무리를 이끌 두령이 되어달라 간고 기요 정하니 결동이 이들을 통해 삐뚤어진 세상 바로잡을 기회라 여기고는 쾌활을 하는 것이었다. 결동이 나간다. 세상천 내 가슴에 묻고 사자사름 하늘에 묻고 도와주고 당한 사람 어루만지러 길동이 나간다. 우리가 나간다. 아이고 저기 저 양반 내 얘기에 빠져서 입을 벌리는 틈새야 당연하다 쳐도 그 구럭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와 지독하게 코를 찌르고 있구려. 아 숙취나 풀구나 하시지 내 얘기가 뭘 그리 좋다고 나만 조석 안 가리고 졸졸 따라다니시는 줄. 자, 술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소설 얘기는 잠시 젖혀두고 우리 재미삼아 맛있는 술 얘기나 잠깐 해볼까나? 참고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많다니 하여간 천하의 몹쓸 놈은 그 술놈이라. 그렇지? 술 마실 땐 술을 좀 알고 처마시면 좋을 듯한데 이 맛도 모르면서 처마시니 그런 술은 풋술이라 하고 뻔하니 서렸는지 싸울 듯이 처마시는 술은 주전, 안주 없이 처마시는 술은 깡술, 미친 듯이 처마시는 술은 관음이라고 하지요. 술기운이 불그스름하게 얼굴에 올라오는 모습은 우럭우럭하다 하고 술기운에 얼굴빛이 붉으면 불파하다. 술기운이 몸에 돌아왔다 깔맞은 상태가 되면 거드라하다. 이게 술에 취해 눈시울이 이 개슴츠레 하면 간잔질어나다. 또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은 거드레하다. 흐리다 못해 어렴풋한 것은 알큰하다 또는 알딸딸하다 하는데 대취하여 정신을 못 가누면 곤드레 만드레하다 말하는 것이요. 술을 잔에 조금 부족하게 채우는 건 반주, 거의 채운 건 구부, 넘치게 따르면 안다미로라 하고 나무로 만든 술잔은 배, 물소 뿔로 만든 건 상, 쇠로 만든 건 자, 쇠뿔로 만들면 괜이라고 부르지요. 자 어떻습니까? 술 얘기 들으니까 술 생각이 술술 나지요. 술이 술을 부르고 술이 술을 마시니 술이 마술이요 술이요 술이라. 하지만 술이 아무리 좋고 급하다고 해도 내가 없던 홍길동전 마저 듣고 마시면 더 좋을 것이다. 자 다시 달려가 보자. 아니 그런데 웬일로 신명이 안 나는 것이냐. 아이 이거 듣는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 정성이 부족해. 알았네. 여기 있다. 계속해라. 아이씨고. 하여간
여기서 어르신 노래는 워낙 구성져서 술 맛을 척척 돋운다니까요. 얘기 잘해, 노래 잘해. 그러니 어딜 가든 여자들이 줄줄 따르지요. 야야야, 아니 내 인기가 겨우 노래와 말솜씨 덕이라니 키가 차고 혈이 막히는구나. 다른 건 다 잼병이라고 쳐도 이 잘생긴 외양만으로도 팔도 여자들은 죄 내 소나기에 틀어주고 산다 이것이다. 왜 안 믿긴다는 것이냐? 예전에야 그랬을지 몰라도 이젠 세월이 살풋 지났잖아. 시간 풍파가 거저 지났겠소? 또 모르지? 하초를 잘 놀리는 덕에 그런지도? 호설할 것. 남녀상렬지사는 원초적 감정이라서 본래 나이 먹은 것을 안 따지는 데다가 안수해 접수와 해수열로 타고난 기운이 작동하는 것이다 요거사.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접시에 안주 담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식하기네. 기러기는 바다 찾고 나비는 꽃 찾고 개는 구멍 찾고 뭐 그런 얘기다. 거기는 이몽룡이가 춘향이 꼬일 때 하던 얘기라 내 얘기는 아니다만. 그 많은 소설에서 멋들어질 말 몇 개만 인용해도 여기다 열어 잡겠소. 아이고 야야야 잡고 싶은 거 너다 요거사. 아니 오늘따라 네 홍안이 어쩌면 이리 귀여우냐. 으이구, 허튼 말도 잘하시오. 살림을 차리자고 해도 안 한다 못한다 겁난다 하시고서는. 술 먹는 염소에게 고기는 독이지. 아이 몸땡이가 짐땡인데 나 하나도 버거운 놈이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저 혼자 살다가 답답하면 주람하고 기분 좋으면 시집고 울적하면 노래하고 안빈 낙도가 나에겐 물음도 어릴세. 큰 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마시다가 만남 이별 찾은 중에 남은 것을 헤아리니 저 달에 비친 내 그림자가 이민양 날 반기네. 너무 좋아. 좋지? 깜짝이야. 유신지요? 이거 흥에 겨우 혼자 논일다 선비님 눈총을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그래 자네가 신만득인가? 눈빛을 뵈니 잘 알고 찾아오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전 뉘신지 도통 생각이 안 나니 당최 송구에서만. 그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게나. 내 이 사람과 긴히 할 얘기가 있네. 아, 예. 아까 자네가 설한 홍길동전을 들었네. 듣던 대로 솜씨가 대단하더군. 그래서 말인데 나와 은밀히 가줬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동행할 수 있겠나? 하나없이 제 흥을 깨신 무례한 분이 뭘 믿고 제가 갑니까? 술 마시막 오르려던 찰나이니 자리나 비켜주시지요. 그 자네가 그 일로 버는 잔돈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준비되어 있네. 그럼 맛백이라도 찔끔 보여주시든지요. 말로만 넘쳐나는 부잣집 천냥보다 잔돈풀이라도 거지 맛돈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탐채 수상한 자들이 많아서. 의심이 많은 자였구만. 놀랄 것 없네. 이건 아까 자네에게 들은 이야기 값으로 하지. 아, 굳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부담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 아무리 돈 때문에 하는 일이긴 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곳에 따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별것 아닌 제 재주를 탐하는 자들이 들어있거든요. 돈벌이에 날 이용하려는 사닥패 wal패들 같이. 아, 내가 사당패 왈패처럼 보였다니 그거 참 유감이구만. 이유는 가면서 설명해 주겠네. 자네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일세. 그분께서 자네를 꼭 데려오라 하시네. 아, 제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 거기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 뭐가 그리 두려운가? 이 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었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날 따르면 돈도 얻고 명예도 얻을 일일세. 아, 이 내 말이 아주 핀 소리로 들리나 보구만. 아이고, 이거 얼굴을 뵈니
절 해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제 능력을 필요로 하신 분이라 했으니 믿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내 앞장서지. 이가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구만. 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슬퍼런 대사원 나리께서 전기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날 모시러 오다니 이 어디 보통 일인가? 야, 이거 하는 일이 사람 잡는 일인지라 집무실에서조차 살기와 냉기가 섬뜩히 느껴지는구만. 이거 오금자리 것이. 네가 신만득이냐? 그렇습니다. 말솜씨가 조선에서 제일 간다지. 가진 재주는 없지만 세상 사는 이치 정도는 조금 깨닫고 살다 보니 그런 쪽에 재주가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지요. 앉거라. 예. 순간이다. 어디든 이거 일신이 편안해야 이 말이 잘 나오는 특이 체질인지라. 여기 오면서 널 만나고자 하는 대략의 취지는 들었을 것이다. 그러했느냐? 예, 말을 어렵게 해두는 바람에 다소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만 정리한 즉슨 최근 천륜이 무너지는 사건이 많아 민심이 흉흉해졌으니 효행을 얘기거리로 삼은 소설을 보급시켜 백성을 선도할 필요가 생겼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조선 백성으로 태어나 그런 대의에 동의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그건 정치하는 분들의 소임이 아닌지요? 신뢰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면 그런 자를 찾아내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도 정치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 그런 막중한 임무를 미천한 제게 부여라도 하겠단 말씀이십니까? 조선 제1의 정기유수라 했으니 그 능력을 사서 시대적 사명을 같이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글자를 깨치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지만 듣는 귀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니 너의 할 일이 왜 막중하지 않겠느냐? 대가는 충분히 지불할 생각이다. 예, 공으로 하는 일이 아닌다며 뭐든 못할 게 없지요. 남을 해하는 일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늘 하는 일이고 충분한 대가까지 약속을 하셨으니 시의 능력으로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면 피할 이유는 없을 듯 싶습니다. 이건 압류. 좋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제가하신 내용으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라 명하신 일이다. 아니 어째서 나란디를 비밀리에 진행하셔야 하는 것인지요. 널리 알리고 퍼뜨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계몽의 목적이 드러난 이야기에 넌 동감할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나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소설의 수수는 사라지고 그 역한 거부감에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옳거니 듣기 보니 그렇습니다. 하여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넌 사원부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함부로 외출하는 일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아이고, 일을 어쩝니까요? 이 낯살이 되도록 그런 속박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 놈인지라. 아이고, 그리 지내라 하시니 이거 머릿속이 뱅뱅 눈앞이 캄캄해. 이거 큰일 났습니다요. 아까도 얘기값을 받았사온데 이리 큰 돈을. 착수금이다. 일이 성공에 맞추고 나면 10배가 지급될 것이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10배? 예, 하명신 일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요? 네가 살한 소설 중에 심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들었다. 맞느냐? 있지. 어떤 것이냐? 예, 고려조부터 구전되어 온 얘기를 하는데 작자는 미상인 채로 꾸준히 변형돼가면서 여태껏 살아남은 유일한 효행 소설입니다. 다른 소설과는 달리 아직도 변형과 첨삭이 끝나지 않아 중구난방인데다가 전기술에 따라 그 내용도 들쭉날쭉인지라 아직 얘기의 틀 못 잡고 손대를 많이 타고 있는 불우한 소설입지요. 대략의 줄거리를 말해보거라. 예, 옛날 황해도 도하동에 심학규라는 무지렁이 1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평생을 호라비로 늙다 화전 199 사는 옆마을 곽시부인과 눈이 맞아선 늦지막히 심청이란 딸자식을 얻었으나 생김새가 옹색하고 근천스러워 크게 귀여움을 주진 못했어도 박색에서 효심난다고
부모를 귀히 섬기며 말 따르기를 하늘같이 여기니 아이 기르기가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학교가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매던 중 호랑이에게 쫓겨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는 통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됐으니 그 후로 평생을 장애로 사는 안전뱅이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게다가 곽씨 부인이 화전밭을 일구다 몸에 불이 붙어 타 죽는 참변까지 겪게 되므로 졸지에 처이는 불과비에다 어미마저 잃는 딱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학교는 불편한 몸으로 동량을 빌어 근근히 딸과 함께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심청이 10여세가 되자 아비를 방에 앉히고 3일간 남의 집 사리로 가게를 꾸리며 불구아비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합니다. 하루는 남의 집 음식 설비를 해주러 나간 심청을 학교가 고사태 나가 따라오기만을 꼬박꼬박 기다리던 중 지나던 우연히 학교에 다리 아픈 처지를 듣고는 행운일세! 그 행운이야! 안전뱅이만 특별히 낫게 하는 명의가 한양에 있는데 그분의 침술만 받으면 반년도 안 돼 걷다가 1년에 이르면 뛰어다니는 기적을 경험하지. 침술이 신통방통하던 소문이 자자해서 뭐 지금 접수해도 좋기 1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그분이 요행스럽게도 내 당숙이라 이 말일세. 당숙님께서 원치 않으시어 환자를 직접 부탁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왔네만 자네가 워낙 측은의 선심을 쓰는 것이니 치료비 쪼로 쌀 100석을 준비하면 내 특별히 주선해 줌세.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다리를 고쳐주겠다는 말에 귀가 뜨인 학교는 덜컥 그러겠노라 약속을 하였으나 피난한 살림에 그 쌀을 마련할 길이 없자 끙끙 앓기만 했었죠. 나중에 심청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쌀 100석이 왜 아까울 것이냐며 초석으로 부처님 전 빌고 빌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방을 다니며 쌀 구할 곳을 수소문하던 차에 심청의 처지를 들은 해주 땅 만석지기 홍로인이 심청을 불러 넌지시 말하게 별 땅이 비었네. 그 자네가 별땅 주인으로 들어온다면 내 기꺼이 100석을 내지. 그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나이만 처먹은 안방 귀신이 하나 있는데 더는 꼴도 보고 싶지가 않거든. 효녀라 했으니 그 어찌 하는 게 아비 소원을 이루는 길인지 말 안 해도 잘 알 거야. 생각해보고 답 주게나.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었으나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은 채 그 청에 응하게 되고 학교는 딸을 늙은이에게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에 땅을 치며 울게 됩니다. 헌데 홀린날 심청이 가마에 실려 꾸역꾸역 홍로인 집으로 넘어가는 도중 산중에서 그만 화덕대 습격을 받아 두목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효심을 자자히 알고 있던 한 도적의 도움으로 야반 도주를 심청이 시도한다. 이러한 도적대들이 청이를 쫓으며 활을 쏴대니 그 양이 마치 장마철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결국 화살을 어깨에 맞고 산 아래로 낙성한 청이 앞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북촌에 기와진 만한 백학 한 마리가 나타나 제 등에 오르라고 울어댑니다. 심청이 학등에 올라 하늘로 오르니 뒤쫓던 도적들은 닥쳤던 개꼴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밤새 나라 백학이 내려준 곳이 매화가 풍성하고 과일이 풍성하게 열린 화평한 마을. 학에서 내리자 어깨는 씻은 듯이 나왔고 얼굴엔 도살 같은 후광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나자 그곳 목사가 귀인이라 여겨 혼인을 청하였던 바 하루아침에 청이는 사대부가의 안방마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판의 짐쟁이에게 돈을 날리고 주정뱅이가 된 학교를 수소문 끝에 찾게 되면서 두 사람은 눈물에 부녀 상봉을 하지요. 목사 장인이 된 학교는 그때부터 관에 소속된 명의에 의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 다리를 고침으로 청이의 효심이 아비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말과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한 것이냐? 예, 다 한 것입니다.
이야기거리가 허술하고 진행이 단조로운 데다 논리마저 무너져 요령부득이구나. 심청의 고행이 소소하여 시시하게 느껴지는 데다 위기 탈출 방법이 느닷없고 진부에 전혀 흥미롭지가 않다. 결국 효행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심청이가 애비 치료비를 얻기 위해 늙은이의 재치로 시집가는 정도가 이 소설이 지향하는 효의 핵심이란 말인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무슨 가슴 뜨거운 감동과 비통함이 있다는 것이냐? 효를 강조한 부분을 생략하여 그런 감이 없지 않으나 아비를 봉양하는 구절들을 뜯어보면 한자 절절합니다. 게다가 천민들의 삶인지라 비장한 맛이 없고 우연투성의 사건의 비극적 요소마저 부족해 이에게 장엄함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심청자는 방금 지적한 요소를 모두 보완해야 할 터인데 할 수 있겠느냐? 뭘 하시는 건지. 언어는 유리하고 사건은 진지하고 인물의 성격은 영웅적, 내용은 비극적이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주인공이 겪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듣는 이들에게 공포와 영린을 불러일으켜 감정의 종합을 불러내는 비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가 정통성을 담보하고 생명력을 얻으며 실천의 본보기로 남게 될 것이다. 허나 대사령감, 저는 쓰는 게 전문이 아니라 읽어주는 게 전문인 사람으로. 너는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즉흥적 감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특출하다 하였다. 이제와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렇다 하면 저는 내 창작을 근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유일이 아닌지라. 일단 화적대 출연 일지를 삭제토록 하거라. 그리고 심청이를 늙은이에게 팔아내는 게 내비에게 가해질 실제적 고통이 없다. 그저 딸이는 슬픔에 땅을 치며 주정뱅이가 되리는 것으로는 사필규정의 논리가 무색하다 할 것이다. 이거 실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렵고도 고단한 난제로 인해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습니다. 이것은 주상전하 앞에서 네 입으로 실제로 구현될 내용이란 말이다. 아니, 제 입으로 주상전하 앞에서 구현한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전하께서 기꺼이 들으시겠다는 윤호를 하셨다. 전하께서는 이달 29의 날 온양 행차를 하실 것인데 저녁 만찬 후 자리가 심청전 발표의 장이 될 것이다. 20날 남짓 남았느니라. 전하께서는 품격이 하늘에 닿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청껏들이 쓰는 의료 전하의 옥령을 어지럽혀서는 아니 될 것이야. 예, 격을 갖추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만 주상전하 용안을 뵙고 이 소설을 읽어드린다니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각주 말을. 네가 조선 제일의 정기수로 하여 너한테 천재 이루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미력하노라.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물이 미천하면 내기도 천박해지는 법. 심학교의 학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그에 저도 응당한 수준으로 격상하여 소설하거나 닷새 말미를 주겠다. 예, 시일이 얘기틀을 새로 짜기엔 시일이 촉박하나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이거야 당최. 언어는 유려하게, 사건은 진지하게, 인물 성격은 영웅적, 구성은 논리적. 아니 그게 말이 쉽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란 말이야. 내가 괜한 약속을 한 건가? 아니야, 임금님 앞이라잖아. 일단 해보는 거야. 그러자면 주인공들 인물 설정이 분명히 해야 해. 파란만장한 사건을 만들어갈 사람들인데 성격 구축 없이 얘기만 얼기설기 엮었다간 어설픈 이야기 조합이 될 게 뻔하지. 가만, 이게 주인공들 인물 구축의 요소로 뭐가 있지? 야, 이게 뭔가 떠오를 듯 가물가물, 뭔가 잡힐 듯 스멀스멀. 제 이름 심청, 학년 18세, 키 5.6촌, 체중 13간. 일단 굉장히 예쁘다는 설정을 기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색에서 효심이 나온다니요. 그 편견을 보기 좋게 깨트려주세요. 그러면서도 똑똑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 제목이 제 이름을 딴 심청전인데 외형과 내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소화, 얘기 등을 읽게 하셨는데 머리가 총명하여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는 능력자일 뿐 아니라 문장에 능하고 시문에도 능한 등 천재적인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이상형의 여자를 청중들 심중에 오롯이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듯 부족함이 없어야 할 거예요. 우아하고 선량하고 지혜롭고 문장 높고 효심기 있고 음식 솜씨까지 으뜸인 여자. 결국 심청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품성을 전부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은 심학주. 나이는 한 65세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보다 젊게 되면은 아무리 안진뱅이라고 할지라도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비난의 단초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 65세 정도의 고령은 돼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역시 양반 가문의 문벌 높은 집안으로 설정해야 우리 심청전의 격이 높아지리라 봐요. 의당 나는 그 천한 시인만이는 아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내요 신체적 결함 역시 글 공부를 고집하다 생겨난 필연적 상황으로 그려준다면 아마 더욱더 그럴듯해질 거야. 그렇다고 날 넘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저 청이할 바가 별로 없어지거든. 몸이 붉으니까 마음까지 붉고가 돼서 툭하면 사고나 저지르고 모든 걸 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그려야 청이의 활약이 기대되지 않겠어요? 아참, 나 안질뱅이지? 좋아. 두 사람은 지금처럼 설정하는 거야. 아내인 곽씨 부인 역시 얘기에 통달하여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자로 만들면 격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두 사람의 금슬고 합이 그렇게 소환사. 아, 또 하나! 그 청일 낳고 5년은 너무 긴 듯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 생각엔 말이야, 곽씨 부인이 청일 낳고 한 서너 달 만에 병들어 죽게 하면은 그 헤어지는 모녀의 정한도 살리면서 내가 이 동네 부인들한테 젖동냥하는 장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젖동냥? 꿀터니. 야, 그런 게 있었군. 야, 이거 젖동냥으로 얘기를 바꾸니까 갑자기 가슴이 짜릿해지면서 비극성이 후끈 고조되는데. 아, 그리고 말이야, 그 화적 때 나오는 장면을 삭제하자고 했으니까 그 청이가 그 늙은 지주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대목을 난 바꿨으면 좋겠어. 그 쌀 100석에 첩으로 들어간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청이의 저 고결함이 완전 이거 훼손되는 얘기란 말이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많은 쌀을 주고 저의 희생을 담보하는 조건이 되려면요? 황해도라면 서해에 면에 있고 어부가 많고 배도 많고. 잠깐 그쪽 지역이면 무당각시 관습이 있는 무당인가? 잠깐, 야, 이 무당각시 얘기가 끼어들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졌어. 자, 일단 뭐야? 그러니까 저희가 해신제 제주를 맡을 무당이 되기로 한다. 옳거니. 물처럼 흘러 심청나이 18이 되자 얼굴은 국색이요 재질은 비범한 데다 문필 또한 유려하여 여자 중에 군자요 새 중에 봉황이요 꽃 중에 모란이었던 것이다. 하루는 음식 설비하러 나간 심청을 마중하러 대문 밖을 서성이던 심학교를 지나던 의원이 유심히 바라보다 지근하여 이르길. 됐다. 어휘의 품격을 알아보고자 했으니 사설은 그 정도면 족하다. 이유는 내용만 집약하여 대략 설하거라. 예. 저번에 들려드린 대로 지나던 의원이 다리를 고쳐보겠느냐고 제안을 하자 덜컥 그러겠노라 약속을 한 후 어쩌질 못해 끙끙 앓는 심학교 대목은 원작과 같습니다. 허나 해결 방법을 바꿨습니다. 만석지기 홍로인에게 팔려가는 대신 황주의 풍어를 기원하는 해신지 제주를 맡을 생각시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쌀 100석을 받고 해신제를 올려주는 무당이 되기로 말입니다. 제주가 되면 평생 무당으로 살아야 하는 무당각시의 옛 관습을 소설에 적용했었죠. 그렇게 서해 선상에서 제를 치르던 중 풍랑에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심청이 추락해 바닷속으로 한없이 내려앉을 적에 이를 내려보고 있던 옥황상제께서 용왕에게 즉시 전가를 띄워 심청을 즉시 교자에 태워 지상으로 올려보내라고 명을 하지요. 이튿날 용궁 교자인 연꽃에 올라 바다에 다시 떠오른 심청을 본 사람들은 이를 경이롭게 여기니 소문을 들은 임금이 심청을 아내로 맞아 가래를 치릅니다. 왕화된 심청은 못내 그리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안전뱅이들을 모조리 초대하는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는 소설 말미에 얘기의 규모를 키우고 감동을 높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지. 한편 학주는 봉동네라는 심성 고약한 여인을 만나 가진 돈과 집을 모조리 뺏기곤 거리에 버려지고 맙니다. 여기서 봉동네는 심학규에게 상황하는 벌을 줘야 한다는 대산 영감의 뜻에 따라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극적 장치로 설정한 욕심 많은 동네 여인입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궁궐에 다다라 막바지 잔치를 벌이던 학교는 드디어 왕후가 된 딸로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국구가 돼 어이에 의해 탈병을 고치니 이릴러 사람들은 심청의 효행이 하늘에 닿은 것이었다 말하였고, 이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느냐? 예, 원본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예, 적어도 그보단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란 무엇이냐? 예, 갑자기 물으시니 행복함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본성,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루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케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일,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거 안 하던 얘기를 갑자기 만들어내려니 원. 네가 설한 소설 속에 그런 재미가 담겨있다. 아직은 저 허술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라 남은 기간 진념하면 더욱 튼실한 소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네 얘기엔 감정이 과잉되어 넘쳐나고 천박한 인간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자로서 차마 듣기 민망하였다. 넌 그걸 재미라 하였으나 내가 추구하는 건 탐민이라. 탐이란 숭고함에서 오는 법, 숭고함은 세밀한 사실성에서 오고 사실성은 진실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고미한 탐미를 어찌 천한 인간의 속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냐? 천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태어난 인간의 기본 속성인 것입니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살려보려 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갈망하는 삶의 감동이고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말을 안 하던 말에 가속이 붙었어. 어쩌자고? 그런 감정을 질풍노도로 하는 것이다. 지나고 나면 감정이 쓰레기만 남는 허무의 최적. 그런 관점에서 나의 지침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내용 없이 부실하였다. 사실성이 결여된 옥황상제는 용궁 장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말미에 나타난 심성고약한 여인의 등장은 그나마의 희미한 비극성마저 천박한 희곡으로 추락시켰다. 심학규의 사필 구정을 어찌 천한 인간의 속성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냐? 친근한 우리 주변에서 찾은 것이지요. 그 또한 소설적 즐거움을 고려해서 생각해낸 깜냥의 장치로서 이름마저 해학적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자고로 이야기는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그 엄격함이 인간들을 숭엄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야. 인간에겐 관습적 생각과 형식에서 벗어나고픈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속에서 기쁨과 희열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인간의 본성인 낭만으로 보았습니다. 고단하고 팍팍한 이 삶에서 그런 공간마저 박탈한다면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다움을 박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의 수준이 저들과 같아졌어. 그동안 내가 해오던 일이 하나의 지식체계로 융합돼서 내 언어를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허무한 상상은 삶을 갉아먹는 버러지와 같은 것이다. 나의 고전적 해석은 너의 낭만적 상상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거나, 하지만 너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이것은 너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나와의 합작품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거라. 그런 뜻에서 네가 한 얘기에 심각한 오류 또한 바로잡아 할 것이다. 오류를 하셨습니까? 제주를 맡은 무당각 씨는 평생 처녀로 죽어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얘기는 사실의 바탕을 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금과 가래를 치른다는 이 소설의 끝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미처 그 부분을 파악지 못해 송구하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금세 대비책이 떠올랐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냐? 심청이 해신제의 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신제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실제 산 사람을 바다의 제물로 바치는 설정이라면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효심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신지? 뛰어난 착상이다. 그건 희생이고 효심이고 살신성입니다. 제물로 몸이 던져질 바다의 신령도 찾아나가. 인당수입니까? 인당수. 이 떠돌며 사는 인생지라 선원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사온데 서해에서 경랑이 바닷길 중 최고 으뜸이 인당수로 하는 것을 들었사옵니까? 그렇다. 하지만 연꽃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단호히 삭제하거라. 옥황산지나 영궁의 장면처럼 허락한 얘기는 망상을 부는 뿐이다. 효심을 상실하는 대목으로 분명 청중들은 그 부분을 백미할 것입니다. 사족이라 할 것이고 가당차는 미혹이라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청중들과 호흡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한 상상의 대응은 논리성과 진실성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진실성은 상상을 닫는 항아리 속의 고체 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 흐름을 이어가는 감추기성의 유체 물질과 같은 것이다.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 뜻을 허물질 말아라. 그리고 인물 구성에도 용성의 힘이 부족하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 심청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없다. 수동적인 여인상에서 누가 아름다움을 엿본단 말이냐.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 배가 난파되도록 만들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을 타고 스스로 노를 저어 천국으로 가거라. 그리고 단지 신비스러운 여인이란 이유로 황제와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무필적 소질에 반하여 황제가 다가오게 하라. 이게 인물의 용적 개념이고 이야기의 장엄함을 심어줄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영적 비약이 손쉬운 결론을 위한 꾸밈의 자기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개연성의 바탕을 둔 극적 과정은 꾸밈의 자기가 아니라 영임의 작술이다. 특히 비극성을 높이라 했으나 넌 마지막을 행복하게 결말지었다. 그건 삶을 시화화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엄주감은 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애비를 만나는 장면에서 심청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으므로 가슴이 터지든 그리움이 뼛속 깊이 다다라 그 절정으로 죽든 심청을 처절하게 죽여라. 사람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이것이 내가 구상하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많은 것이 대사연경과 다른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파도 희망이 있어야 하고 슬퍼도 아름다워야 하고 자유로운 감정이 전편에 녹아들어 듣는 이로 하여금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는 저항인 것이냐? 저의 생각을 배려해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때나 면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잊었느냐? 전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다. 주상전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도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닥쳐라!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심청의 탄생을 심오하게 해야 할 것이고 효심이 그 길을 위해 쌀 100석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 더 할 말 있느냐? 사흘 말미를 죽겠다. 그때까지 더는 수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예, 대답이 없느냐? 알겠습니다. 어딜 가시는가? 설마 야반도주 하려는 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저기 홀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아하, 10년 전에 죽어서 귀신이 된 어미가 다시 죽는다는 전가를 해왔다. 예, 저 장모를 말하는 겁니다. 예, 저 장모를 친숙하게 그렇게 불러왔었죠. 이런 쉬어터진 노총각에게 잊지도 않은 장모가 죽는다는 전가를 해왔다. 수고합니다. 지평마을에 대사관 영감이 요구하시는 소설을 재구성할 능력이 부족해 갑갑한 마음에 일시를 피해보고자. 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네. 안타깝게도 대사원께서는 정책의 비밀이 새나갈 것을 염려하여 이런 경우 가차없이 처단하라고 하십니다. 전 기수는 세고 셌으니 또 구하면 그만 아닌가. 잘 가시게!
젠장 초조함에 연일 악몽만 꾸어지고 도대체 그런 고집불통인 자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지? 도무지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좋을까? 이봐 심청, 심학교, 내 안에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나 답답해 미치겠어. 아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아, 사흘 말대로 술로 다 보내고 이제 어쩌실 셈이세요? 전기수는 감흥으로 책을 낭독하지. 근데 그자가 내 흥을 다 뺏어가버렸어. 내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자기 생각대로 소설을 마음대로 고치려 하는데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아니 굳이 우겨서 그자와 맞설 게 뭔가? 아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 던져주는 돈 받아가지고 나오면 우린 그만 아닌가? 그게 그렇지가 않아. 난 주상전하 앞에서 전기수로서의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 그땐 전하도 감탄할 만한 최상의 언변으로 전기수로서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거라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가 무슨 흥을 돋우고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 아이고 어려운 묻어나실까. 아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예 대사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동의만 해주면 될 일을 왜 사서고생을 하는 거야 시방. 그 영감은 이 얘기에 엄격한만을 강조했어. 모든 걸 낡아 빠진 고전 형식에다 맞춰놓고 예외가 생기는 걸 인정하지 않아. 하나 난 인간이 가진 상상력으로 어느 영역에든 닿을 수 있는 이 혼백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인간의 본성이 희로애락을 원래 그렇게 재미지게 추구하는 낭만적 존재가 아닌가. 뭐지? 야, 이젠 내 생각이 평설가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트인 것 같아. 차후 어찌 이 일을 감당하려고. 큰일이긴 하네요. 주인님의 얘기가 살아나야 우리도 그 얘기 안에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내 말이 날아다니는 새 보고 너 여기 앉아 너 저기 앉아 하는 꼴이니. 아 뭐 이거 누구 한다고 그거 왔나 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미 등청을 했어야 할 사람이 자기 방에서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다니 자네가 감히 대사원 영감을 능멸하자는 것인가? 송구하나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머릿속이 온통 뒤집혀 얘기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대선 면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 생각을 몰라도 유분수지. 어쩌자고 고든 목숨 기린 그분과 대적하려는 것인가? 명하신 대로 수정하고 설하신 대로 첨가하면 그만 아닌가? 마음이 우러나야 얘기에 맛도 살고 취지에도 부합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자는 본래 불가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주인공의 효심 깊은 이 주인공의 성공을 기린 소설입니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영감께서는 사실적 감동에만 초점을 맞추시니 효행이란 덕목이 그 구체적인 줄거리 탓에 빛을 잃어 듣는 기쁨이 반감되는 난 전투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감의 생각엔 시대를 살아온 신념과 통찰이 담겨있네. 비장함과 비품을 통해 인간 존중을 꾀해보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이라고나 할까? 자네 생각이 개인적 인간성의 존중이라면 영감께서는 공동체의 존중을 말하고 있단 말일세. 개인의 꿈을 통해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의 유지가 개인을 꿈꾸게 하는 것이야.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유로운 삶을 소원하고 있고 자신이 왜 사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리를 어긴 살인이 생겨난 이후부터가 세상이 변해가는 증거 아닙니까? 새 시대엔 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맞서야 함에도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흘러간 물줄기로 발을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칙이 성행을 해도 온전한 뿌리를 가진 정통이 있어야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법일세. 그 정통이 이미 낡은 것이 되어 사람들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렸는데도요.
자네에 대한 영감의 신뢰가 과했나 보고. 내 경고하지만 전기수라는 본분을 잊지 않아야 자네가 사네. 영감께는 심한 곡불이 걸려 거동이 어려운 지경이었단 말할 테니 내일까지 틀림없이 준비해서 나와야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감께서 틀림없이 네놈 목을 치라고 할 것이다.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거라. 오금절려라. 눈빛을 보니 사람들도 기관에서 일하는 자가 맞기가 하네요. 심장 떨려. 여보게 이렇게 손 놓고 있다. 자네 단칼해주고 우리 책 속에 갇혀서 영원히 빛을 못 본 채 죽게 되고. 우선 저기 목숨부터 부지해야 되니까 저자가 말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 재구성해보세요. 칼로 협박해서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꾸며보시겠다. 간이든 나시든 간에 자네 목숨이 지금 경각이야. 저 우들푸들한 서술을 보고도 그러는가. 여보게 저기 자네가 지금 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꾸며보세. 우리 생각이 자네 생각이고 자네 생각이 우리 생각 아닌가? 저 우선 말이야, 저기 학식 높은 심학교와 현철한 곽씨 부인의 관계는 뭐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고, 심학교가 방에 틀어박혀서 글 공부만 하다가 이 뼈가 물러 앉아서 안질뱅이가 되는 장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말이야 그 청이의 탄생에 비장함을 넣자고 했으니까 내 생각은 말이야 심학교가 그 비상한 꿈을 하나 꾸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꿈이 길뭉인 관계로 그 두 사람은 그 즉시 남녀 상년지사를 시도하는 거야. 그 후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고 비극성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곽씨 부인을 뭐 몇 달 끌 게 아니라 그 즉시 사망해버리는 거야. 이 산후조리 실패 같은 걸로. 그러면 애는 배고파 젖달라고 울지. 이 줄젖은 없지. 그때부터 심학교는 동네 방네를 기어다니면서 젖동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젖, 조젖, 저젖, 요젖을 얻어먹여가면서 애는 아주 폭풍성장한 거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 청이가 한 17쯤 될 때쯤 청이를 양녀로 드리겠다는 정승 부인 하나쯤 등장시키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 그 청이의 효심을 그냥 사설로 나발나발 풀 게 아니라 이 주변 인물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청이를 바라보고 있나를 살아있는 인물로 되찾아는 거지. 네가 심청이냐? 과연 꾸밈이 없음에도 총기가 가득하고 맵시가 우아하여 국색이 따로 없구나. 아비를 향한 효심이 극진하다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선함이 온몸으로 배어나와 눈을 뜨고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다. 네 살림이 빈곤해 사는 것이 고달프다 하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픈구로. 내 수양딸이 되면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을 것인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오늘날 승상 부인의 존귀하신 처지로서 미천한 저를 딸로 삼으려 하시니 어미를 다시 본 듯 반갑고도 황송하옵니다만 은혜로운 말씀임에도 그리하겠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비록 제 팔자 남루하다 해도 다리 못 쓰시는 우리 부친의 사철 의보 조석 공략은 누가 있어 하겠습니까? 길러내신 부모 온덕이 사람마다 있겠지만 소저는 동양저주로 저를 길러주신 제 아비의 은혜가 너무 깊어 잊을 수 없으니 일시라도 슬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 과연 하늘이 낸 효녀로다. 노망한 여인네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짚었구나. 대견토다. 가는 길에 의복과 양식을 내어줄 터이니 부디 마음만은 모녀간에 의를 두고 살자꾸나. 제법 드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음식 설비하라고 하는 청이를 기다리는 그 심학교 얘긴데, 그 지나가던 의원이 다리를 고쳐줄 테니까 쌀 100석을 달라고 하는 대목을 난 바꿨으면 좋겠어. 그 딸을 기다리는 장면을 그냥 처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학교를 깊은 물에 풍덩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의 죽게 생겼을 적에 그 지나가던 중이 건져주는 걸로 설정하면 어떨까? 중이 나온다고? 무슨 이유로? 아까 자네가 이 작품은 불교 윤회 정신이 스며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불가와 어떤 연관성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중을 등장시키면 좋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 쌀 100석을 부처님 전에 시주로 올리게 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청이가 그 뱃사람들한테 몸을 파는 당위성이 그냥 막 확실하게 되는 거지. 와, 저도 그 설정에 찬성. 어. 의원이 심학규를 측은히 여기는 척하고 사기꾼 침쟁이를 소개하는 대목은 그다지 공감이 안 가요. 필연의 고리가 왠지 허술하다고요. 그래, 듣고 보니 설득력 있는 설정이야. 그리고 말이야, 그 저기 쌀 100석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참에 그냥 500석으로 올리자고 우리. 너무 과하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물가 고려해서 300석 정도가 좋겠어요? 300석 좋아. 야, 여기까지는 아주 막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말이야, 그 청이가 인당수에 퐁당하고 빠지고 난 그 뒤가 문제인데, 자네는 그 용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한 상상을 주는 환상의 세계라고 했고, 대사원은 사실적 엄격하게 드러나야 한다면서 청이 스스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황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이거 진짜 골아파. 이게 어떤 게 오를지 중지를 모아보자. 일로 와봐. 그 청이가 말이야, 인당수에 퐁당하고 그 빠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편을 타고 스스로 노를 저어서 천국에 도착한다. 무엇이냐? 심청전 전체를 총 18마당으로 나눠 소 제목을 정하고 그 아래 무슨 내용이 들어간 있나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일종의 이야기 짤들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세밀한 내용들은 빠른 시간 안에 메워놓겠습니다. 이야기 짤틀이라. 첫째 마당은 곽씨 부인과 심학규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세히 설명한 인물 소개편. 둘째 마당은 아기를 원하는 심학규의 간절한 소망 피력편입니다. 셋째 마당 태몽을 꾼 후 결실을 맺기 위한 부부의 문호치정편. 넷째 마당은 곽씨 부인 출산편인데 딸을 천시하는 사회 풍조에 대한 경계도 함께 넣었습니다. 13째 마당은 공포의 인당수 투신편. 14째 마당은 표류 및 천국 착륙편. 15째 마당은 심청의 시를 겨루며 천국 보관들을 만나는 시문관편. 16째 마당은 황제와의 교우 및 혼례편. 17째 마당은 두고 온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사부곡편. 18째 마당은 마지막 마당은 황성 안전뱅이 잔치에서 이루어진 부녀상봉 심청의 최후편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약속한 날짜를 어겨 내 마음이 심히 동요하였는데 하루 참은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고생 많았다. 심기를 어지럽혀 송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였느니라. 논리가 정연하고 무엇보다 이야기의 품격이 있어 마음이 와닿는다. 물에 빠진 아비를 구해주는 몽은사 화조승에게도 신선했고, 심청이 천국 땅에 정착한 후 고관들과 한시를 겨루는 장면은 격조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황제를 만나 시를 나누며 순정을 확인하는 것은 실로 온당했다. 그리고
종장에 이르러 부녀 상봉과 심청의 죽음이 공존하는 장면은 내용이 비장하여 내 마음이 숙연하였다. 감사합니다. 향후 품이 있는 문체와 짭짤한 묘사로 살을 붙여 소설을 튼실하게 완성하는 것이 온전한 너의 몫이 되었다. 잘할 수 있겠느냐? 이 하늘을 치자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갈 테지. 약속했던 나머지는 일이 마무리된 후 줄 것이다. 전하의 온양 행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소설을 튼실하게 완성하는 것이 온전한 너의 몫이 되었다. 잘할 수 있겠느냐? 예, 새겨두겠습니다. 물러가거라. 고생하였다. 예, 영감. 자네는 저자를 잘 감시하여 저자가 제시한 내용 그대로를 서책에 옮기는지 확인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하게. 알겠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만사 형통이야. 박천행의 떨떠름한 얼굴이 벌써부터 떠오르는군. 두고 보게 전하의 마음을 움켜쥐고 노론 벽파의 신뢰가 확실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테니까. 또 주무십니까? 소설 다 쓸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내 일이니 자는 것 말곤 시간을 낭비할 방법이 있나? 이 꼴 보기 싫으시면 서둘러서 이거 완성하시게.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학교는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나 내인 거객이 끊어졌으니 누가 있어 건져줄까? 그때 마침 몽사 화주승이 시주집에 내려왔다 저를 찾아 올라가는 중에 비명소리를 듣고는 의아히 그곳을 찾았더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선 거의 죽게 된 걸 보곤 깜짝 놀라서는 굴갓장삼 벗어던지고 짚었던 죽장염주도 벗어던지고 깻잎 벗은 후딱 풀어 집생이도 벗어던지고 감았던 바람 풀어 탁발로 얹은 것도 벗어던지고 돈놈이 바지 밑단을 둘둘 말아 자개미에 딱 붙이고서는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으로 징검징검 걸어들으자 버둥다른 학교 허리 후려쳐 뚜루미 여차 단숨에 끌어내 밖에 앉히곤 큰 수만 번 몰아치고 누군가 자세히 바라보니 행선중 가끔보다 남난 차례가 앉은 데였던 곳이었다. 재밌어요. 역시 잘하십니다. 지화자. 역시 장한 제일의 전기수답다니까. 호들갑 판도 아니 같이 밤새놓고서는 누구는 연락에 얘기하고 누구는 신나게 구경하고 안에 있는가? 뭐야? 야, 절묘한 등장이네. 아니, 미운 종이 꽃갈 뒤집어 쓰고 남 입소한다더니만 아니 신명 날마라면 불쑥 찾아와서 맥을 팍팍 끊어놓는다지. 오셨습니까? 아, 연습을 방해했나 보고. 전해줄 게 있어서 왔네. 자, 내일 전하의 온양행차에서 입을 자네 의관이. 이것을 보니 드디어 내일이 운명의 날이라는 게 온몸으로 실감됩니다. 모두가 기다려왔던 날이지. 모든 게 자네 입에 달렸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려네. 새겨두겠습니다.
내일 구연 때 악사를 차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얘기 감흥을 높일 방도로 적절한 가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장학원 악사들이 뒷달을 터이니 그중 필요한 사람들을 몇 대기시켜 주겠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들을 테니 의관 갖추고 기다리고 있게나. 그래야겠습니다. 이게 내일 나라님 앞에서 챙길 물관이라는 거예요? 야, 근사하구나. 야, 이런 걸 언제 써보고 언제 입어보겠나. 야. 그래, 이제 만년 새로 이어질 설화 소설 심청전은 나에 의해 새로 탄생되는 거야. 야. 주상전하 앞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 최초의 소설이 되는 거지. 이 미천한 전기수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졌으니 그 명예를 기꺼운 마음으로 누릴 수밖에. 이제 만백성을 계몽하고 도덕으로 구제할 효행 소설 심청전을 들으실 순서이옵니다. 소설은 장안의 으뜸이라 일컬어지는 전기수 신만득이란 자가 읽게 될 것이온주 낭독 시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황주 도화동의 성원시며 이름은 학규라 하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벼슬 지례를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키가 쇠하여 등뼈가 내려앉으니 이게 곧 안전뱅이가 될 조짐이었더라. 시골 살림에 곤궁한 신세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걸음걸이도 못하게 됐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 하는 본의 양반의 후예로서 행실이 청렴하고 기계가 고상하여 모든 행동이 경솔하지 아니하므로 그 동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터이었다. 그렇지. 아내인 곽씨 부인 또한 현철한 데다 모란의 절개를 지녔으며 예기에 통달하여 제사 받들기, 손님 접대하기, 가장을 공경하는 일과 치사범죄에 관한 것까지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남편의 처지가 비난한 탓에 스스로 몸을 부려 품을 팔아야 했으므로 삭바늘과 삭발레 등으로 365일 쉬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심학규 가슴에는 못다한 한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마누라, 당신과 내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이 생에 부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리도 못 쓰는 나를 만나 1시 반 때 놀지도 못하고 불철줘야 돈을 벌어 어린아이 보살피듯이 날 봉양해주니 나야 참으로 편탐하는 당신 고생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구려. 허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식이 없어 조상 제사가 끊기게 생겼으니 내 죽어서 저승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이오. 옛 말씀에 세상살이 중 자식을 두지 못해 무한 죄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후사를 두지 못한 수첩의 죄는 응당 쫓겨날 처사이긴 하나 가군의 넓으신 덕에 지금까지 몸을 보존하였으니 몸을 팔아 뼈를 간데 무슨 일을 못하니까 원하시는 일이라면 희생을 다하겠습니다. 이렇듯 대답하고 그날부터 부부는 몸을 정의하기 시작한 바 갑자 4월 초파일
박씨 부인이 꿈 하나를 얻었는데 천지에 상스러운 기운이 내리며 오색 체운을 두르더니 선인농녀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소녀는 서왕모의 딸로 반도로 가는 길에 옥진 비자 잠깐 만나 수작하다 때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 죄를 얻어 인간사회에 유배돼 가는 중에 제불부살 석가모니의 지시로 여길 찾아왔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박씨 부인이 잠을 깨고 이를 신기하게 여겨 남편을 깨우니 합의 꿈도 한 가지였다. 마누라, 아니 무슨 조화로 같은 꿈을 한 이부자리에서 꾸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랍구려. 그 현묘한 내용으로 보나 옥녀의 기품으로 보나 이거는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소 여보. 두 사람은 이심전심으로 태몽인 줄 짐작하고 이를 기쁘게 여겨 오랜만에 이불 속 한 몸뚱이로 뭉쳐 뜨겁고도 간절한 운우지정을 나누는데 부부 금슬이 부럽고도 아름답구나. 이렇듯 귀한 태몽을 직접 자기들 육신을 부려 해몽을 한다. 그날부터 각시 부인의 달거리가 끊기고 태기가 있었으니 이는 부인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셨습니다. 얼쑤! 슬프다. 여보, 세상사 애락이 누구에게나 있으나 운명에 휘둘린 가련한 여인을 용서치 않는구나. 박씨 부인이 가만 생각하니 자신의 병세로는 살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펼치는데, 사방님, 우리 부부가 해로하여 100년 동거하고자 하였으나 제 명을 못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니 죽는 난 슬프지 않으나 살아있을 당신의 처량한 신세 어찌해야 할지 눈물만 앞섭니다. 장지가 무심하구나. 너 낳자 내 죽게 돼 한량없는 구천시안을 너로 하여 품게 하였으니 죽은 놈이 산 자식이 생사간에 무슨 죄이더니. 사방님, 잊을 뻔했어. 이 아이 이름을 심청이라 지어주어. 청이 주려고 복주머니에 진주 붙여 함에 넣었으니 엎치락 뒤치락 하거들랑 나본 듯 쥐어주어. 할 말은 무궁하다. 숨이 가빠 못하겠어. 이렇듯 말을 몇 번 툭하며 박씨 부인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는데 수족은 늘어지고 코 밑에선 차가운 김이 나니 합구 비로소 부인이 죽은 줄을 알고 실성발광을 하는 것이야. 여보, 기덕어머니, 살아생전 내 아내 인심으로 보나 다리를 못 쓰는 나를 보나 애미 이름 어린 불쌍한 걸 봐서라도 남은 저 씨걸랑은 한 모금만 먹여 죽으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맹수놈이 얘가 지금 배고파 울고 있으니 바쁜 걸음 잠시 멈추시고 얘에게 젖 한 모금만 물려 죽으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기 아이인 양 저고리 옷구름을 풀어 헤쳐 주시니 이 은혜 백골난방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석신의 도민지 청이는 잔병 없이 자라는데 세월이 여류하여 15세가 되어가자 얼굴은 일색이요 혀에는 천성이로다. 소견이 능통하며 재주가 월등하여 부친에게 드리는 조석 공양 모친의 기제사를 능히 해내니 그 지극한 공경심에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 들어주세요. 말 못하는 까마귀도 쓸쓸한 숲 저문 날에 먹이를 물어 부모에게 바치는 도리를 알고, 곽거라는 사람은 부모께 효도하여 반찬 공경 극진히 할 때 3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 반찬을 먹음으로 산 자식을 웃자고 아내와 의논하였답니다. 소녀도 어느덧 15세가 되었으니 옛 효자만 못할 망정 만난 음식으로 아버님 공양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로 험로한 길을 다니다 넘어지시면 몸 상하기 십상이고, 비바람 무릅쓰고 다니시면 연로하신 탓에 병환이 날까 염려가 되니, 아버지는 오늘부터 집안에만 계시어요. 소녀가 혼자 밥을 빌어 조석으로 근심을 덜겠습니다. 심청 그날부터 밥을 빌려 나갈 적에 긴만 남은 헌 저고리에 허선도 없는 집신 부팔이었으니 푹푹 모진 주이수 그 모습이 가련도다. 아, 세월이 흐르는구나. 효심도 따라 깊어지는구나. 얼쏘.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나 안 먹을란다. 어디가 아프시오 그러시나요? 제가 더디 온 게 괘씸하여 그러시나요? 네가 알 거 아니라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고 아버지는 저를 믿어 대소사를 의논하시더니 무슨 일로 제가 알 일이 없다 하시는 건지요? 소저 비록 불효이나 말씀을 피하시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가. 내가 너를 속일 리 없다마는 네가 알면 걱정을 하겠기에 내가 진작 말을 못하였다. 실은 내가 어제 개천에 빠져 죽게 생겼을 적에 저 몽은사 화주승이 나를 꺼내주고 하는 말이 공양리 300성만 부처님 전에 시주로 바치게 되면 이 아픈 다리가 나 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길래 내가 우리 집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쑥 약속을 하고 이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단다. 아이고 진짜.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 되니 지금부턴 그런 걱정 마셔요. 어렵게 하신 약속,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 나을 수 있게 제가 300석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아가,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 집 형편에 어디 쌀 한 섬이들 씻겠느냐? 아이고 이놈의 주체. 아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안 될 게 무에 있겠어요. 제천 제불 석가열에 밝은강 보살님, 이렇게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부디 소녀 아비 허물일랑 이 몸으로 대신할 터이니 아비 다리 곱게 펴게 하시어 호의를 평케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청의 몸을 정결히 하오니 이 낯살에 이르기까지 끼어든 각살을 풀어주시고 이 없이 정결한 몸으로 저승에 당독해 하시려는도다. 가자 돌아와이.
심청아, 마음으로 지성을 올리거라. 하나 쳐라. 오늘 밤만 모시면 다시 못 볼 내 아버지. 이 한 몸 죽어지면 누굴 믿고 살으실까? 부친 곁에 내가 있어 100세까지 공양타가 이별을 당하여도 마음극한 서는 측량할 길 없겠거늘. 하물며 이런 생이별이 고금정진 또 있을까? 몹쓸 팔자로다. 내일 아침 돋는 애를 말뚝에 맬 수 있으면 부친 한 번 더 보렵나? 밤이 가면 해 돋는 일은 누구라서 막을 건가? 불쌍하고 가련한 하늘 같은 내 아버지. 바다는 성이 난 듯 파도가 요동을 치자 선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심청에게 어서 바다에 들라고 재촉을 하였는데 심청이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드디어 뱃머리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떠나옵니다. 저 먼저 죽어 하늘 높은 곳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온즉 천수 마치고 오르시는 날 왼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이할 것이니 이승에서 못한 서러운 인연 저승에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아픈 다리 일으키시고 오래오래 수복 강경하시어요. 아버지! 영채 좋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뒤집어 쓴 채 거친 바다에 꽃 같은 몸을 던지니 그곳이 임당수요 그 처녀 이름이 심청이었다.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분부하기를 심청이 곧 그곳에 당도할 것이니 그대들은 대기하였다가 수정궁으로 영접하고 다시 내 명을 기다리거라. 이를 어길시 사해수궁 질신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지엄하신 상제의 명 받들어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심서전을 맞이한 선녀는 따뜻이 영접하고 바닷속 진수성찬을 차려 수정궁에 머무르게 할때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께서 다시 용왕에게 하교하시길 효녀 심낭자를 옥정연화 꽃봉우리 속에 고이 모셔 오던 길 인당수로 도로 내보내어라 하시었다. 뺑덕이네. 안에 있는가? 아이 뺑덕이네. 나 여기 있어.
무슨 일인데 꼬랑지에 불 붙은 똥강아지 마냥 그리 방정을 떠는 거야? 이 방정이라니 기뻐서 마누라 찾는 걸 가지고 임자 예? 내가 그 관과에 갔었는데 저 황성에서 안질뱅이 잔치를 한다면서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야 한다니 내 다녀오는 동안 집안 잘 살피고 나오기 기다리고 있어서 그게 뭔 소리다요? 옆이 종부인디 옆편 내가 서방 가는 곳이면 지옥이든 감옥이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여? 내 말이 틀렸어. 아이고 인자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말도 곱기도 하지.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그려. 그러면은 저기 건너마을 김첨지한테 맡겨놓은 300평 중에서 50냥만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길을 떠납시다. 그것도 뭔 소리다요? 응? 그 돈은 벌써 찾아갔고 살구값으로 다 써버렸어. 아니 떡 먹고 싶다고 100냥 찾아다 쓴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살구값으로 그 많은 돈을 다 찾아다 썼다냐? 오메! 고가돈 300냥 쫓갔었다고 이 노여하시는 거 본 게 내가 그 300냥만도 못하나 이 말이요? 얘라 이 못된 년아. 아이고 내 딸 정이가 인당수로 망정 갈 때 사후에 신태라도 이탁하라며 주고 간 돈인데 아니 내까지 년이 무엇이라고 그 귀중한 돈을 살구값 떡값으로 다 날렸단 말이냐. 이 보리죽만도 못하잖아. 그럼 어쩌겠어! 먹고 잡은디! 무슨 일인지 지난달에 달거리를 거르더만 자꾸 신것이 구미에 땡겼었고 응? 밥보다 떡이 자꾸만 어른거려 쌓는 게 응? 뭐셔? 아니 이건 태기가 아닌가? 이 사람아. 그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아이고 내가 늦지 마키 후사를 풀 모양이네. 인자 내가 오해를 했으니 노여 풀고 우리 황성 잔치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배 터지게 먹고 옵시다. 오다가 멋진 단풍 구경도 하면 이렇듯 말하며 행장을 꾸려서는 백너감의 앞장 세우고 학교는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그 모습이 이리하였다. 왜 그 멋이야? 같이 좀 가. 아버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저예요. 딸 청이에요. 황후마마,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제 욕심 때문에 딸 자식까지 저 바다에 바친 아주 못된 애비입니다. 황후마마 같이 존귀한 분하고는 저하고는 애시당초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황후마마. 제가 바다에 몸을 던졌던 바로 그 청이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어서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세요. 네. 아니, 네가 진정 청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청이입니다. 이게 누구란 말이냐? 갑자 4월 초파일에 그 꿈에서 본 그 옥녀 얼굴이 아니더냐. 청아 내 딸 청아. 아니 세상에 이런 일, 세상에 이런 일. 여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 고질이 감내 흥진 비례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려. 황후가 된 내 딸을 찾았소이다. 죽었다 환생한 내 딸 정의를 찾았소이다. 얼씨구 좋을씨구.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서 있는 거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걸을 수가 있다니.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어. 내 딸 정의의 효심이 하늘에다. 우리 부녀의 구환이 다 풀렸구나. 다 풀렸어. 얼씨구 좋으시고. 심하고 크게 기뻐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삼천 국녀 옹야의 내전에 들어가니 황제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심학교를 부원군에 봉하고 시마모 잘할 때 젖을 먹여주던 부인들에게 일일이 가택을 내리셨으니 세상에 이런 후덕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 기쁘다. 후세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심항우의 지극한 효성을 누가 생각지 않으리요. 그 이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리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얼굴을 들어 나를 똑바로 보거라. 말해보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날 능력한 이유를.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엔 필사본대로 하리라 마음 먹었으나 주상 전하 앞에 선 순간 사람들이 즐거워할 내용으로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결국 의도적이었다 이 말이었다. 성중들 반응에 따라 차츰 닫혔던 제 마음이 열리면서 얘기를 같이 만들어가듯 정서가 교감되는 놀라운 기적이었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일체가 되는 찬란한 경험이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너의 무도한 낭만이 내가 생각하는 고전의 향기를 무너뜨린 치욕의 사건이다. 소설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던 나의 충정이 하찮은 너로 인해 난관을 맞았으니 넌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것이니라. 하지만 전하께 우선 몹시 흡족해 하셨고 대소 신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사원 영감의 취지와 의도에 부합됐다고 보는 게 옳은 것 아니지요. 내가 구상한 얘기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너의 돌발 행동이 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원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로한 것이라는 것을 왜 보장하느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려하시고 마음껏 피어오르는 상상력을 인정하시어 제 얘기에 환호를 보냈던 청중들의 유쾌했던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 너희놈이! 난 내가 생각하는 엄숙함과 진지함이 지금껏 조선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넌 그런 나를 우롱하고 조롱했다. 내 명을 어긴 죄를 물어 네 놈을 죽였어야 하나. 임금께서 치하하셨으니
차마 죽일 수 없는 것이 원통하다. 그 대신 다시는 소설 따위를 읽지 못하도록 너는 눈을 없애줄 것이니 그 고통을 되새기며 죽어두고 속죄하거라. 그랬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요. 그 후 3년 동안 치질이도 고생했나 봐요. 앞에 안 보이니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끼니라도 한 끼 제대로 때울 수가 있나. 온양행차 이후로 집에 몇 번 찾아갔었지만 빈집에 거미줄만 쳐져 있고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집안에 병고가 생겼나 보다 하고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었지. 높은 양반이 눈치 지고 멀리 쫓아냈는데 누군들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그분이 탄핵이라는 걸 받고 보니 봉안이 풀어서 이 정도인 거지. 탄핵을 받아요? 예, 그 눈 지진 일이 결국 탈로가 났다는가 봐요. 당파 싸움에 애먼 사람만 절단 난 거지요. 그랬던 거군요. 근데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요? 2년 전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사람들 혼 쏙 빼놨던 그 유명한 정기수 양반 아니겠어요? 저도 몇 번인가 구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상해 내일모레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과부 신세로 부족하게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정 붙이고 살 붙여가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급진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무탈히 걷어주셨으니. 그게 고마워서인지 때때로 소설을 얘기해주곤 해요. 그 얘기가 어찌나 재밌던지 도망갈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을 접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처지는 궁백해졌지만 실력만큼은 조선 제일인 어르신 아닙니까? 한동안 잠도 안 자고 책만 썼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눈으로 뭘 그렇게 순운하고 바가지를 툭툭 긁었더니 10만 원을 쓴다나 뭐라나. 그리고 어제 드디어 다 썼다며 금평마을에 가면 황대평이란 정기수가 있을 것이니 꼭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군요. 난 그저 어르신께서 찾는다는 말만 듣고 허겁지겁 얘까지. 아이고 제 얘기만 떠벌렸네요. 일생 범절이란 걸 모르고 살아온 옆편네라서. 아유 그런데 이가 영 깰 생각을 안 하시네. 고난 잠을 몇 시간째 자고 있는 건지. 내버려 두세요. 며칠 밤을 샜다면 피곤하실 겁니다. 저야 여기서 기다리면 될 일이니 푹 주무시게 내버려 두세요. 미안해서 그러지요. 누가 왔는가? 황대평이란 분 모셔왔어요. 수고하셨네. 얼른 안으로 모시게. 먼저 들어가세요. 술산 좀 봐가지고 들어갈게요. 몸이 세서 오래 얘기하기도 어렵군.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이 긴 고생담을 더는 말해서 뭘하겠나. 죽지 않고 산 것만도 영하지. 정말로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수장어라. 여러모로 보아 이제 오래 살기는 틀린 것 같네. 마음을 다쳐서인지 기력을 다 잃었거든. 그래도 할 일이 하나 남아있어. 꼭 자네를 만나고 싶었네. 학교 무엇인지요? 심청전이네.
워낙 첨삭 변화가 심했던 전래 소설인지라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젠 더는 그 행동을 멈추고 이 소설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그 책을 필사해서 모든 전기수들에게 돌렸으면 해. 이 귀한 소설을 어찌 저에게... 자네가 내 뜻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일세. 처음엔 주상전하 앞에서 읊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여운의 부족으로 늘 아쉬움이 남았었지. 최근에야 무엇 때문에 소설의 결핍이 느껴졌던 건지 온몸으로 체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새로 보강한 걸세. 온몸으로 체득을요? 삶을 대하는 희망규에 처절함과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지. 안진뱅이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추의 한이 삶에서 배어나오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일부 바꾼 내용으로 수정하고 무속의 요소를 걷어내 새로 쓴 것이네. 그래놓고 보니 비로소 세상에 내놓을 만해졌어.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제가 수장어른 실력을 원체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그렇지 않을 거야. 자넨 나와 다른 장점이 많은 친구 아닌가. 다만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청계 숲효교에서 내 입으로 설해 완성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네. 기력이 달리 어렵겠지만 자네가 날 청계까지만 데려다 준다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싶어. 그래줄 수 있겠는가? 수장어른... 어렵겠는가? 아닙니다.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고마워요. 사실 난 아직도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네. 그걸 어떻게 옳고 그런 일로 가름할 수 있겠느냐. 다만 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래. 이를테면 대사왕이 눈에 보이는 실체 그대로 저기 저 중천의 달을 또렷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면 나는 달이 가진 수백 개의 환상과 꿈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할까. 달이 있으면 달빛도 함께 서리는 것이거늘 달머리가 가진 아름다움은 젖혀두고 어찌 보이는 그대로만 달을 얘기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섰던 것일세.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같은 인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게 뻔하니까. 때가 돼 내 얘기도 낡은 것이 되면 그땐 또 누군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그런 각색과 윤색으로 이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나. 전 역시 이 수장어른 발 뒤꿈치에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차차 알게 될 설세. 부디 이 심청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주게나. 그리고 여전히 작자 미상으로 남겨 이 소설의 글쓴이를 정하지 않도록 하게. 그래야 이 소설이 특정한 누군가의
훈계나 계몽이 아닌 우리들의 환상과 꿈으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행복한 소설이 되지 않겠나. 그리 되는 게 내 마지막 소망일세. 내 마지막 소망. 청중 여러분들, 교체 후 일양 만강들 하셨습니까? 제가 무심하게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못 배웠습니다. 뜻한 바에 있어 세상을 떠돌며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자잘한 인생살이들을 욕심껏 구경하고 돌아왔더니 이 세상 구경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단 말처럼 세월이 한양 흘러 저도 이렇게 덧없이 변했었죠. 그 까닭에 제 얘기는 녹리고 여러분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이기에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 구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청전을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예, 들으신 적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심청전 오늘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비밀의 소설이기 때문에 들으신 적 없으실 겁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마음의 처마 끝에 웅숭 깊게 빛나는 효심 하나씩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옛날 황주 도화동의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교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벼슬질을 한 문벌의 집안 운병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귀가 쇠하며 눈이 보이질 않으니 이게 곧 소경이 될 조짐이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했는데 그로 인해 빚어질 일들이 앞으로는 장강이요 뒤로는 태산인지라 세상 가장 곤혹스럽고 서글픈 게 소경의 서름이었도다. 보지 못하는 슬픔을 안으로 사귀고 그 서름을 가슴에 쌓아두니 내뿜는 게 비련이요 퇴지는 게 시피 한탄하리겠는가. 더구나 시골 살림의 건무한 신세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걸음걸이도 이 앞도 못 보게 됐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마는 우리 양